안녕하세요. 얼어바는 NFL 김민준. 이재경입니다. 네, 벌써 이제 1주차가 끝이 났습니다. 참, NFL 개막을 하고 나면 너무 좋은데, 이게 한 주 한 주 끝날 때마다 이제 한 경기씩 줄어드는구나, 이런 아쉬움들도 꼭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리뷰 방송을 준비하다 보면 또 어느새 다음 주 경기들이 눈앞에 다가와 있고, 늘 그런 패턴으로 이제 한 4달, 5달 정도를 보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제 뭐 개막 주간의 경기들, 모든 경기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몇 경기씩 뽑아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이제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와 캔자스 시티의 이제 개막전인데, 이 경기가 또 정말 대단한 경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금 경기가 벌어진 지 시간이 지나서 약간 이제 기억들이 좀 흐릿해지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이언스가 디페닝 챔피언 칩스를 꺾을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네, 물론 칩스가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언스가 칩스를 꺾었다는 거는 정말 이변 중에 이변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사실 뭐 매년 그래왔던 것 같아요. 라이언스가 올해는 다르다. 올해는 다를 것이다. 올해는 진짜 다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매 시즌을 시작을 했었는데 올 시즌 진짜 다른 것 같습니다. 음. 일단 뭐 승리한 라이언스 쪽 이야기를 해보면 뭐 여러 잘한 이제 선수들과 포지션 그룹이 있었지만 일단 자신들의 강점인 오펜시브 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공격 패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과감한 시도들을 섞어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잘 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수비가 좀 약점으로 지적됐었던 라이언스인데 어쨌든 뭐 마홈스라는 대단한 쿼터백을 상대로 최소한의 실점을 억제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음. 이게 초반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라이언스의 공격이었는데 일단은 페이크 번트를 이제 성공시키면서 또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는 데 성공을 했었어요. 음. 그러니까 뭐 페이크 펀트를 통해서 퍼스트 다운을 갱신하고 뭐 모멘텀을 마련하는 거는 뭐 풋볼 경기에서 종종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음. 이거를 1쿼터 초반에 그리고 자기 진영 17야드라는 굉장히 위험한 라인에서 이 플레이를 감행했고 이거를 성공시켰다는 게 사실은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뭐 만약 음. 실패했다면 저희가 결과론적으로 또 비판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통했으니까 네, 이 댄 캠벨 감독의 어떤 뭐 강심장 뭐 이런 면모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펀트를 시도한 척 하다가 센터 뒤에 있는 선수에게 곧바로 스냅을 연결했고 일종의 QB 스닉처럼 이제 몰고 들어가면서 퍼스트 다운을 갱신을 했고 결국에는 이게 바로 그 첫 번째 터치다운 드라이브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라이언스가 칩스를 당황시키기에 그리고 또 경기를 어떤 주도권을 잡기에 충분한 어떤 멋진 플레이를 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라이언스가 결코 쉽게 캔자스시티 칩스를 이긴 건 아니었는데 뭐 어쨌든 저희가 알고 있던 라이언스와 또 저희가 알고 있던 칩스의 어떤 전력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런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좀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경기 중반에 또 리드를 내주는 장면들도 있었어요. 근데 케데리어스 토니의 어떤 실책을 틈타서 뭐 신인 세이프티 브라이언 브랜치가 음. 뭐 픽식스를 만들어낸다던가 또 다시 한번 리드를 내줬지만 4쿼터 초반에 이제 제러드 고프와 조시 이리놀즈의 어떤 커넥션이 잘 통하고 또 데이빈 몽고메리의 러싱이 또 중간중간에 섞이면서 역전 터치다운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리고 또 마홈스의 공격을 막아내고 남은 시간을 잘 태워내고 어떤 좀 강팀이 보여줄 수 있는 승리 공식들을 잘 보여준 게 아닌가. 설령 리드를 내주더라도 곧바로 복구를 하고 경기 막판에 상대에게 어떤 기회 자체를 주지 않는 이런 운영들을 통해서 라이언스가 짜릿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사실 라이언스에 좀 칭찬을 해야 될 선수들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제러드 고프가 아닐까 싶어요. 이제 고프가 뭐 항상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라이언스로 옮겨간 이후에 안정적인 모습을 최근에 또 보여주고 있고 어, 지난 시즌 10주 차부터 지금 10경기 연속 인터셉션이 없는 그런 이제 경기를 이어오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상대가 칩스고 최고의 쿼터백 마홈스를 상대로 통산 2승 무패, 그러니까 전승인 거죠.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패스 시도 숫자로 보면 음, 역대 1위가 에런 로저스의 402번, 그리고 2위가 톰 브레이디의 399번 연속 무 인터셉션 패스 시도였어요. 근데 고프가 이날 경기 활약까지 더해서 359번의 패스 동안 인터셉션을 내주지를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글쎄요, 뭐 한 경기에서 한 경기 반 정도 더 인터셉션 없이 경기를 치른다면 어쩌면 이 부분에서 역대 1위 기록을 세울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네. 사실 마홈스 대 고프는 이제 과거에 54대 51이었나요? 뭐 정말 음, 엄청났던 이 공방전 끝에 고프가 웃었던 이제 역사가 있었는데 되게 오랜만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두 사람의 입지가 그 후에도 좀 많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음, 또 고프가 이겼다는 것도 굉장히 재밌었고 경기 중에도 제러드 고프는 패트릭 마홈스에게 진 적이 없다라는 음. 이 라이언스 원정 팬의 그 취업풀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말씀하시니까 문득 생각이 나네요. 그 NFL 역대 최고의 슛아웃 음, 경기였었는데 그때 이제 엠스플에서 우주 선배가 네. 중계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경기에서도 정말 대단한 승부를 펼친 끝에 고프가 이겼었고 이날도 정말 치열한 승부 끝에 또 고프가 승리를 가져갔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아 마홈스가 고프를 별로 안 만나고 싶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음, 약간 톰 브레디가 느끼는 그 일라이 매닝에 대한 감정 같은 거를 혹시나 물론 뭐 슈퍼볼에서 두 사람이 만난 건 아니지만 뭐 그런 비슷한 부류의 뭐 감정을 좀 느끼지 않을까 싶고 이제 음, 러닝백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사실은 데이비 몽고메리는 FA 이적으로 이제 데려왔고 또 자미르 깁슨에도 드래프트에서 뽑았어요. 이 두 음, 선수가 새로운 러닝백 진을 좀 구축을 했는데 두 선수 합쳐서 그래도 134 스크리미지 야드 한 개 터치다운으로 나름 뭐 이제 연착륙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고 특히 몽고메리 같은 경우에는 뭐 역전 결승 터치다운을 뭐 성공시킨다던가 또 경기 막판에 이제 상대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결정적인 퍼스트 다운 이런 아주 클러치한 상황에서 본인의 이제 어떤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신인 타이틀랜드 이제 샘 라포르타 선수에 대한 얘기도 잠깐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선수가 이제 TJ 호킨슨의 공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뭐 만원 리시빙 야드는 아니었습니다만 중간중간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 좋은 블락들을 보여주면서 또 팀의 승리에 일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오펜시브 라인 5명 이제 워낙 강력한 라이언스인데 여기에 또 타이트엔드까지 이런 키 블락킹들을 해주다 보니까 뭐 음, 고프나 다른 스킬 플레이어진들도 아주 뭐 편안하게 경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수비 쪽에서는 뭐 색을 기록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라이언스의 수비가 지난 시즌에 경기당 29실점 그리고 400야드 이상을 항상 내줬었던 바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근데 이날 뭐 캔자스티 칩스라는 디펜딩 챔피언을 상대로 27점에 300야드 초반대로 묶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치적인 면에서도 라이언스 수비가 한 단계 좀 향상된 모습을 보여줬다. 예, 음, 그리고 뭐 에이단 허친슨의 어떤 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뭐 음. 집념 있는 플레이라던가 뭐 이적생으로 이제 들어온 세이프티 CJ 가드너 존슨이 아주 고비 때마다 상대 공격을 막아내는 그런 장면들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그 에단 허친슨 선수가 이날 뭐 색은 없긴 했습니다만 쿼터백 히트가 또 3개가 있었고 패트릭 마홈스를 정말 많이 괴롭히는 그런 모습들을 경기 중간에 확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어, 라이언스 디펜스의 어떤 좀 구심점 역할을 해줄 선수가 늘 필요했는데 에이단 음. 허친슨이 아직 어린 선수지만 이제 그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칩스 얘기를 좀 해봐야겠죠. 칩스가 디펜딩 챔피언인데 지금 라이언스에게 패배를 당하면서 시즌을 출발했다. 이거 자체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칩스 음,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이 개막전을 패배를 했다고 해서 칩스가 포스트 시즌에 가지 못할 것이냐 그런 건 아니겠지만 패트릭 마홈스가 주전으로 뛰기 시작한 2018년 이후에 처음으로 개막전에서 패배를 당했다. 이거는 굉장히 좀 기분 나쁜 얘기거든요. 뭐 칩스의 페인을 분석해 보면 일단은 이날 경기에 뛰지 못했던
이제 슈퍼스타들의 부재 뭐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꼽아야겠죠. 일단은 뭐 수비 핵심 크리스 존스가 이제 홀드아웃을 선언을 하면서 이날 경기장에 오기는 했지만 이제 음, 유니폼이 아닌 사복을 입고 있었고 사이드라인이 아닌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봤어요. 그러다 음, 보니까 뭐 가뜩이나 강력한 라이언스의 오펜시브 라인을 좀 막아내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사실 크리스 존스의 부재보다도 이날만큼 이제 트래비스 켈시의 공백이 조금 더 크게 보였던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음, 켈시가 사실 뭐 훈련을 잘 소화를 하다가 개막 주간에 좀 부상을 당하면서 이날 나서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음. 켈시도 사이드라인에 있기는 했지만 아예 그냥 이넥티브 상황에서 이제 경기에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움스가 보통 켈시에게 줘야 하는 어떤 지분을 캐데리어스 토니라던가 뭐 이런 이제 리시버들이 좀 나눌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결국에는 좀 문제가 생기면서 칩스가 이제 고비 때마다 좀 공격이 잘 풀리지를 않았습니다. 음. 그러니까 공격과 수비에서의 핵심 피스들이 하나씩 빠진 거잖아요. 저는 사실 둘 중에 하나만 있었어도 이 경기는 지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아마 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이 수비에서 크리스 존스가 해줘야 되는 목들 그리고 공격에서 이 트래비스 켈시가 해줘야 되는 목들이 한꺼번에 빠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경기력의 큰 저하로 좀 이어졌고 그런 과정에서 칩스가 분투를 하긴 했지만 결국 이 두 선수의 공백을 확인하는 그런 경기가 됐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어쨌든 이 경기를 통해서 칩스가 이제 존스가 필요하다는 걸 좀 확인을 했던 것 같고, 장기 계약은 아니었습니다만 크리스 존스와 1년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음. 존스도 좀 경기를 보면서 내가 뛰기는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니었을까? 뭐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그래서 1년 1950만 달러의 어떤 뭐 보장 금액에 옵션을 모두 달성했을 때는 이제 최대 2,50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는 뭐 그런 계약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단이 이제 프랜차이즈 태그를 붙일 수 있는 뭐 그런 옵션을 보유했다. 이런 이제 디테일이 있다고 하는데 네. 글쎄요, 뭐 존스 입장에서는 일단은 계약 기간이 1년이라는 점에서는 뭐 그렇게 썩 뭐 홀드아웃을 한 것 치고는 뭐 큰 대가를 얻어냈다는 생각은 뭐 개인적으로는 좀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경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선수가 하나 있죠. 케드레스 토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날 뭐 패배 원흉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너무 좀 가혹한 얘기겠지만 패배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상당한 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전 결코 과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슈퍼볼에서의 어떤 뭐 깜짝 활약으로 이제 음, 칩스 우승에 또 큰 기여를 했고 또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었던 톤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바로 다음 경기잖아요. 물론 기간은 굉장히 뭐 텀이 있었지만 근데 한 경기만에 또 이렇게 뭐 언론이나 팬들의 집중 포화를 맞을 수가 있구나. 또 음, 그런 생각이 또 드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실제로 이제 픽식스 과정에서 이제 토니의 명백한 어떤 캐치가 잘 되지 않으면서 상대의 공을 내주는 장면도 있었고 뭐 4쿼터 어떤 중요한 순간에 상대 수비가 주변에 없는데도 뭐 공을 드랍한다던가 뭐 이런 음,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 기록상으로도 5번의 타겟이 됐는데 캐치 한 번에 1야드 전진. 그러니까 음. 뎁스 차트에 넘버원 리시버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토니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뭐 기록이었다. 이렇게 좀 봐야겠죠. 그럼에도 이제 마움스가 어떻게든 이제 뭐 전지를 만들어내고 퍼스트 다운을 갱신하려고 해봤습니다만 또 오라인도 결정적으로 좀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경기를 결국 내주고 말았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시즌 프리뷰를 하면서 양쪽 태클이 모두 다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두 명의 태클들이 역시나 좀 이제 호흡이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또 여러 차례 보여줬습니다. 음. 그러니까 사실 도노반 스미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부진했지만 조금 반등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저희가 했었는데 이날 경기에서 뭐 프레시어를 허용한 스냅이 거의 15%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당장 이번 주만큼은 좀 반등에 실패하는 모습이었고 음, 사실 자완 테일러에 대한 이제 좀 성토가 토니 다음으로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선수가
어, 많은 돈을 받고 칩스에 이적하기도 했는데 뭐 경기 내내 좀 실제로 페널티가 거의 불리지 않았지만 음. 계속 이 페널티가 불려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어떤 포지션을 잡는다던가 뭔가 먼저 좀 움직임을 가져가는 듯한 이런 장면들이 좀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이 자원 테일러가 좀 플레이가 좀 이상하다. 예, 약간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시선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되게 큰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많은 이제 수비 선수들, 뭐 JJ 왓도 그랬고 여러 이제 수비 선수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렇게 하면 이 1초 한 스텝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저렇게 하면 우리 같은 선수들은 어떻게 먹고 사냐라고 이제 수비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비판을 가져갔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일리걸 포메이션이라던가 볼 스타트 뭐 이런 반칙들이 좀 여러 번 불렸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좀 플레이들이 있었다는 게 뭐 전문가들이나 뭐 팬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언론에서 이슈가 됐다 보니까 이제 다음 경기 칩스의 어떤 심판을 봐야 되는 이제 심판진들도 이 부분을 좀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칩스가 지금 다음 주에 공교롭게도 제기어스를 만나는데 뭐 제기어스는 또 자원 테일러를 잘 아는 팀이고 네,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본다면 자원 테일러가 좀 자신의 어떤 뭐 습관, 좀 나쁜 그런 것들을 좀 빠르게 교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어떤 본인의 어떤 플레이 컨셉 자체가 좀 무너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걱정이 좀 들었습니다. 네. 뭐 어쨌든 1주차와는 다르게 2주차에는 트래비스 켈시와 크리스 존스가 모두 이제 좀 복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크리스 존스는 당연히 뛸 수 있는 상태고 트래비스 켈시 역시도 지금 뭐 뛸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훈련은 참가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뭐 두 선수가 함께 한다면 또 칩스는 뭐 디펜딩 챔피언에 가까운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음, 다음 상대인 잭슨빌도 뭐 지난 시즌부터 확실히 좀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승리를 무조건 확언할 수 있다. 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칩스가 뭐 1패까지는 좀 넘어갈 수 있지만 만약 2연패로 시즌을 출발한다면 정말 또 위기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음. 주 좀 반드시 이겨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담인데 이 트래비스 켈시가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와의 열애설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본인의 팟캐스트라던가 뭐 이런 데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아마 뭐 다음 주쯤 되면 여러 가지 소식들이 좀 나와 있지 않을까요? 또 네. 한번 확인해보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막전이었던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와 캔자스시티 칩스의 경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해보겠고요. 다음 저희가 얘기를 해볼 경기는 캐롤라이나 팬서스와 애틀랜타 펠컨스의 맞대결입니다. 애틀랜타가 24대 10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날 정말 이 브라이스 영, 비잔 로빈슨 이런 특급 루키들의 NFL 데뷔전으로 굉장히 좀 많은 기대를 모았던 경기였는데 현재 펠컨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음. 펠컨스가 저희가 시즌 프리뷰 때 말씀드렸던 어떤 러싱에 올인하는 오펜스 컨셉 이런 것들 잘 통할 거냐? 뭐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첫 경기에서는 좀 합격점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비잔 로빈슨과 타일러 알게이어 이 뭐 넘버원 러닝백 자질이 충분한 두 명을 보유했을 때 이게 공존이 되겠느냐? 뭐 음, 약간 걱정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 그 가능성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펠컨스가 26번의 러싱 시도와 18번의 패스 시도를 하는 좀 현대 풋볼에서는 약간은 어색한 그러니까 음, 러싱이 훨씬 이제 비중이 높았던 그런 경기를 치렀는데 알게이어가 이제 94 스크리미지 야드에 2개의 러싱 터치다운, 비잔 로빈슨이 83 스크리미지 야드에 1개 리시빙 터치다운을 성공을 하면서 이 두 선수가 만들어낸 전진 야드가 펠컨스 팀 전체 전진 야드 한 70% 이상을 차지를 했다고 해요. 네, 음. 그래서 이 두 선수가 뭐 러싱과 리시빙 뭐 역할을 나눠가면서 아주 뭐 멋진 활약을 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날 이제 그 코데르 패터슨 선수가 부상으로 나오지 못했었는데 패터슨까지 복귀를 한다? 그러면 또 이 펠컨스의 러싱 정말 대약진을 또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음, 생각이 좀 이날 이제 그 로빈슨의 터치다운 장면은 뭐 안 보신 분이 혹시 계신다고 하면 꼭 한번 찾아보시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음. 저는 이번 주에 나왔던 어떤 명장면 중에 최소 탑5 안에는 들어갈 수 있는 아주 멋진 터치다운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적어도 이 장면만큼은 꼭 좀 보셨으면 좋겠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레드존에서 일단 짧은 패스를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엔드존으로 돌진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첫 번째 수비수가 이제 접근을 하니까 어떤 절묘한 주크 무브로 이 수비수를 좀 벗겨내는. 그러니까 보통의 뭐 신인 선수들이라면 어떻게든 1야드라도 더 나아가려고 당장 그냥 빠르게 전진을 하는 데만 좀 목적을 뒀을 텐데, 이 로빈스는 굉장히 좀 여유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딱 음, 한 명을 제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엔드존을 달려가는데, 그 후에는 이제 두 명의 수비수가 동시에 접근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떤 파워로 이겨내고 또 음, 엔드존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좀 액션 무비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라는 좀 감상평과 함께 뭐 테크닉, 파워, 스피드 뭐 이런 뭐 러닝백으로서 가져야 할 어떤 능력, 역량들을 한꺼번에 좀 집약적으로 보여줬던 이제 멋진 플레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뭐 사실 데스몬드 리더가 이날 이제 승리를 가져가긴 했어도 뭐 본인의 캐리로 이제 팀을 이제 승리로 이끌었다라기보다는 얘는 잘 못했는데 버스를 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더 맞는 표현인 것 같고, 어, 사실 이제 뭐 저희가 공격 쪽에서 얘기를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이날 경기의 주인공은 제시 베이츠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음. 사실 데스몬드 리더 같은 경우는 일단 턴오버가 없었다는 거는 좀 칭찬을 해야겠어요. 음, 그리고 어쨌든 지금 팀의 뭐 기조, 뭐 코칭 스태프의 의도 자체가 이 리더에게 캐리롤을 주지 않는 음, 뭐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주어진 역할은 해냈다. 뭐 이런 음, 정도로 저는 좀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고, 정말 이 제시 베이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4년 6,400만 달러라는 뭐 세이프티 치고는 굉장히 엄청난 조건으로 또 펠컨스로 팀을 옮겼는데, 저희가 수비에 좀 안 그래도 허점들이 많은데 굳이 세이프티를 이렇게 비싸게 살 필요가 있냐? 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지만, 뭐 이날 같은 활약이라면 뭐 충분한 뭐 음, 자신의 어떤 가치를 증명했던 경기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두 개의 인터셉션과 한 개의 펌블을 유도를 하면서 아주 고비 때마다 펜서스의 공격을 잘 차단을 했어요. 그래서 어, 상대 쿼터백을 끝까지 주시하면서 어떤 예상된 패스 경로에 먼저 좀 몸을 날린다던가, 어떻게 보면 좀 공격적인 뭐 시도를 통해서 이제 플레이메이킹을 하려는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펠컨스 팬들이 좀 기다리던 이제 플레이메이커를 오랜만에 좀 찾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희가 구영애 선수도 늘 좀 한 줄씩 언급을 드리곤 하는데, 이날 세 번의 엑스트라 포인트와 49야드 필드골 기회가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이 네 번의 킥을 모두 성공시키면서 아주 기분 좋은 시즌 출발을 알렸습니다. 네. 펜서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일단은 이제 브라이스 영인 얘기가 가장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브라이스 영의 데뷔전이 좀 처참했습니다. 음, 음, 뭐 사실 기록적으로 일단은 좋지를 않았고, 뭐 팀도 패배를 했으니까 아주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죠. 예, 그래서 한 50%가 조금 넘는 패스 성공률에 150야드가 조금 안 되는 패싱 야드, 그다음에 하나의 터치다운과 두 개 인터셉션이었는데, 이 전체 1번 픽 쿼터백이 개막전 승리를 거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물론 펜서스는 뭐 꼴찌를 해서 1번 픽을 얻은 건 아니고 트레이드를 통해서 얻은 거기는 했지만, 어쨌든 하위권의 팀이었고 새로운 쿼터백이 필요했던 팀의 환경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이제 팀 전력 자체가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개막전에서는 패배를 했고, 이게 사실 한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징크스예요. 2002년에 그 데이비드 카였나요? 그 데릭 카의 형, 그 음. 휴스턴 당시 쿼터백 이후로 전체 1번 픽 쿼터백이 지금 데뷔전 승리를 계속해서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좀 그 징크스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뭐 가뜩이나 지금 없는 살림에 이날 이제 DJ 차크까지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면서 브라이스 영이
도움을 좀 받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그렇긴 합니다만 내용 자체도 썩 좋진 않았고 기록적으로도 많이 아쉬운 경기였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선수가 볼을 처리하는 방식, 어떤 패스가 나가는 이런 걸 봤을 땐 좀 간결하게 플레이를 한다. 뭐 약간 이런 부분은 그래도 그나마 이제 좋지 않았던 것들 중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음. 그러니까 초반에 좀 굉장히 볼을 간결하고 빠르게 처리하는 모습들이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경기 전체적으로 좀 유지가 되지를 않았다라는 음, 생각이 들었고, 뭐 펜서스 리시빙 옵션들이 좀 공간을 찾아내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영도 계속해서 좀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이런 좀 빠르게 공을 릴리즈하는 것들이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예, 음, 그래서 뭐 당장 팀의 전력이 뭐 드라마틱하게 업그레이드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뭐 주어진 여건 하에서 이제 조금씩 좀 활로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펜서스에서 이제 마일즈 샌더스 선수가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양팀 합쳐서 가장 많은 98 스크리미지아들을 이제 전진을 했는데, 와중에 또 그 펌블 턴오버를 또 하나 내주면서 이제 좀 아쉬운 경기가 됐었던 것 같고, 수비 쪽에서는 이제 개막 직전까지 홀드아웃 가능성이 좀 제기됐었던 브라이언 먼스 선수가 결국 이제 필드 위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 경기에 음. 나서서 또 나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어, 패배를 막을 수는 없었다.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번스 같은 경우는 계약에 사인을 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이제 경기 출전을 선택을 했어요. 예, 음, 그래서 또 나름 뭐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뭐 인터뷰에서도 뭐 내가 더 증명할 거는 없다라는 이제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구단이 빠르게 좀 결정해 주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런 부분이 뭐가 옳다라고 얘기를 하긴 좀 어렵습니다. 뭐 각자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내가 할 거는 최선을 다하고 뭐 구단이 선택하고 아니면 또 나는 또 다른 어떤 방향을 모색하면 되고 이런 애티튜드가 가장 좀 멋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음, 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신시내티와 클리블랜드의 경기로 뭐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 그냥 클리블랜드가 24대 3으로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음, 뭐 브라운스도 드션 왓슨이라는 한때 엘리트 레벨이었던 쿼터백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좀 음. 압도적이고 큰 점수 차로 이길 거라는 거는 조금 예상하기 어려운 경기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딱 그 첫 번째 스텝을 보자마자 들었던 생각이 올해 브라운스 만나는 팀들은 참 쉽지 않겠다. 특히 공격 팀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날 그 전반적으로 조 버로 선수를 정말 많이 압박하고 괴롭히면서 브라운스의 승리를 따졌던 건 사실은 브라운스의 강력한 프런트 세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음. 그러니까 브라운스가 공격에서도 좀 키 플레이어들이 있는 와중에 또 수비가 이렇게 탄탄하다 보니까 또 이런 뭐 벵갈스 같은 강팀을 생각보다 또 쉽게 요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사실은 이 오하이오주 라이벌 팀들의 통산 100번째 맞대결이었던 나름 또 기념비적인 그런 이제 게임이었는데 뭐 브라운스가 좀 승리를 가져갔고 조버로 입단 이후에 사실 벵갈스가 약체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뭐 플레이오프에도 자주 가고 뭐 슈퍼볼까지도 가는 좀 강팀의 반열에 올랐지만 유독 좀 브라운스를 만나서는 경기가 잘 풀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좀 징크스들이 과연 이번 이제 개막전에도 이어질까 뭐 이런 뭐 것들이 좀 관전 포인트였는데 결국에는 좀 징크스가 벵갈스에게 안 좋은 쪽으로 좀 이어지고 말았고 음, 사실 조버로가 이제 개막 직전에 엄청난 계약을 따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이날 부진이 조금 더 뼈아프게 다가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개막 직전에 5년 2억 7,500만 달러, 연평균 5,500만 달러의 연장 계약을 맺으면서 어, NFL 역대 연평균 최고의 음, 계약을 이제 맺는데 성공했었던 조 버로였습니다. 근데 이날 첫 경기에서는 커리어 정말 최악의 경기를 했거든요. 특히나 이제 전반전에 가장 적은 야드, 36 패싱 야드 기록하면서 어, 버로우
어떤 커리어의 최악의 경기였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음. 그러니까 이날 이제 전체 기록을 살펴보면 패스 성공률이 45% 정도에 음, 82 패싱 야드가 이제 버로우가 걷어들인 전체 야드의 전체였어요. 그래서 네, 뭐 경기 중에 좀 다리 쪽에 좀 불편함을 호소하는 장면들도 좀 보이기는 했는데 음, 뭐 그것과는 별개로 정말 버로우의 이날 퍼포먼스는 좀 실망스러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버로우의 이제 뭐 커리어 경기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 종전 한 경기 최저 패스 성공률이 52% 그리고 음. 최저 패싱 야드가 148야드를 기록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수치와 비교해봐도 정말 압도적으로 떨어지는 정말 최악의 경기를 펼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좀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날 경기 한 5분 정도 남겨놓은 시점에서 또 결국 이제 조보로 선수가 빠지는 그런 이제 모습도 있었는데, 어, 버로우가 못한 것도 못한 거지만, 이날 경기는 브라운스의 그 프런트 세븐이 너무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이날 뭐, 마일즈 게럿, 그리고 이제 새롭게 영입이 된 제데르 스미스 선수가 뭐 양쪽에서 진짜 뭐, 포켓 찢으면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음, 벵갈스의 오라인이 저희가 이제 가끔씩 뭐 자동문, 뭐 이라시아이 만세,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없는 수준에 가까웠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두 선수가 각각 4개의 쿼터백 히트를 기록하면서 뭐 버로에게 좀 굉장히 정신적인 압박을 많이 넣었던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예, 그리고 뭐 닉첩도 100 러싱 야드를 넘기면서 뭐 근년에 보여주던 어떤 자신의 꾸준한 뭐 캐리력을 계속해서 보여줬던 경기였습니다. 어쨌든 브라우스가 이렇게 승리를 가져가면서 기분 좋은 시즌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오하이오 라이벌 상대 전적도 48승 52패, 뭐 격차를 하나 줄이면서 이제 굉장히 좀 기분 좋게 마무리를 했는데 이날 이제 그잭 컴클린 선수가 경기 중에 무릎 부상을 입게 됐습니다. 검사를 해본 결과 올 시즌 이제 뛰기 어렵다 이런 진단이 나왔어요. 사실은 라이트 태클 자리니까 뭐 팀 공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포지션이죠. 예, 근데 이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콩클린이 이제 통째로 지금 시즌을 뭐 놓치게 됐으니까 드션 왓슨이라던가 닉첩이라던가 어떤 모든 이 공격 자원들에게는 좀 안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예, 음, 그래서 프랑스 입장에서는 뭐 기분 좋은 승리를 가져갔지만 또 동시에 1주차부터 좀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콩클린의 공백을 어떻게 어떤 선수들로 좀 메워갈지 이 스테판스키 감독이 좀 머리를 잘뭐 굴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신시내티와 클리블랜드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아, 이글스랑 패츠의 경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이제 25대 20으로 이글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패치 팬이니까 한 줄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의외로 잘 싸웠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팬이니까 늘 기대를 하지만 이제 강팀을 만나면 사실 이긴 쉽지 않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날 경기가 이제 이글스가 어쨌든 뭐 전력의 약화 뭐 이런 걸 생각을 하더라도 어쨌든 NFC 챔피언이었던 팀인데 이 팀을 상대로 이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경기 초반에 인터셉션이랑 펌블 때문에 16대 0으로 벌어지지만 않았더라면 페이트리어츠가 이길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경기력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일단은 어느 정도 만족한다. 저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조금 시동이 늦게 걸린 게 이제 뭐 돌이켜 보니 좀 아쉬운 그런 음, 경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패트리어츠 입장에서는. 네. 이게 뭐 턴오버가 두 개가 나왔는데 이것도 좀 살펴보면 뭐 리시버한테 맞고 골절된 공이 인터셉션이 되고 물론 이제 패스가 살짝 높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엘리엇이 펌블을 하면서 이제 두 개의 턴오버가 나왔는데 이게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못한 게 맞는데 진짜 못해서 못했다기보다는 이게 사고가 났다라는 느낌에 좀 가까운 턴오버들이었어서 이게 뭐 패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웠고 이글스 입장에 굉장히 좀 다행스러운 그런 결과로 이어지긴 했습니다만
뭐 나머지를 봤을 때는 패치로서는 만족할 만한 과정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결과는 만족스럽진 않으니까. 음, 특히나 이제 수비 쪽에서 양팀 모두 이제 수비를 잘하는 팀이고 특히나 이제 패트리어츠의 수비는 뭐 더할 나위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날 이제 그 초반부터 크게 끌려가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좀 따라잡을 수 있는 그리고 역전을 할 뻔도 했었던 그런 이제 기회들을 얻을 수 있었던 건 역시나 이제 수비의 덕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뭐 패트리어츠 이제 관점에서 좀 앞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글스 수비는 또 뭐 워낙 뭐 최근에 이제 보여준 실적이 있었던 뭐 일부 선수들의 이탈도 있었지만 굉장히 강력한 수비진이었고 결국에는 초반에 많은 턴오버를 만들어내면서 이제 승기를 좀 갖는데 좀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프런트 세븐 쪽에서 뭐 쿼터백 히트라던가 뭐 색을 뭐 여러 차례 만들어냈고 어 뭐 세컨더리 쪽에서 나중에 경기 후반에 좀 많은 패싱 야드들을 허용하는 좀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만 뭐 그건 이제 좀 경기가 벌어진 상황에서 조금 이제 약간 보수적인 이제 수비를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됐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페이트리어츠의 공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에 이제 그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호소인과 이제 맥 존스가 계속해서 공격을 이끌면서 맥 존스에게는 굉장히 좀 힘든 한 시즌이었잖아요. 근데 올 시즌에 정말 제대로 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이제 빌 오브라이언이 팀에 합류를 하면서 좀 반등을 할 수 있겠구나. 더 이상 이제 토크쇼를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상대가 지난 시즌에 NFC 챔피언이었던 이글스고 그 팀이 수비가 강한 팀이잖아요. 공격이 강해서 거기까지 간 것도 맞긴 하지만 수비가 공격보다는 더 강한 팀이었으니까 그런 팀을 상대로 이 정도의 공격을 보여준다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 이제 이글스 공격이 조금 많은 문제가 있다.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지난 시즌에는 이글스의 공격이 굉장히 좀 다채롭고 허를 찌르는 그런 공격들이 많았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좀 바닐라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던 이글스의 공격이었습니다. 역시나 이제 그 셰인 스타이켄이 빠진 자리가 굉장히 좀 크게 느껴졌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공격에서의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저희가 그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경기를 또 봤지만 이게 NFC 이스트의 지구 우승을 차지하는 것도 마냥 그렇게 쉽지만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경기력이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뉴잉글랜드 오펜스부터 잠깐 얘기를 해보면 음, 사실 이지키엘 엘리엇이 영입이 된 게 큰 소식이었는데 이날 이제 초반에 좀 리드를 뭐 내주다 보니까 뭐 많은 기회 자체를 좀 받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번의 러싱 시도밖에 없었는데 뭐 추후에 조금 이제 더 팽팽한 경기가 이제 이어지면 뭐 이 엘리엇이 어떤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을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음, 이글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마일스 샌더스라던가 이런 이제 러닝백진이 좀 빠져나간 공백이 좀 느껴졌어요. 네, 그러면서 지난 시즌 거의 최고의 러싱 오펜스를 보여줬었던 이글스가 이날 팀 전체적으로 최 100야드를 이제 전진하지를 못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제일 러너츠의 발이 뭐 폭발적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에이제이 브라운이나 다본타 스미스의 어떤 캐치도 뭐 지난 시즌에 어떤 폭발력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아직 첫 경기니까 뭐 예열이 덜 됐다 또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글스도 뭐 조금씩 이제 내부적인 전력들을 좀 점검을 하면서 뭐 다음 경기에 좀 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날 하프타임 때 톰 브레이디가 홈으로 돌아와서 이제 은퇴식을 치르게 됐습니다. 예전에 입었던 그 12번 유니폼을 입고 이제 필드 위를 뛰어오면서 Let's go 이러면서 이제 외치는데 참 그거를 보는 마음이 묘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날 그 로버트 크래프트가 이제 세레머니를 시작하면서 스피치를 했었는데 내년에 이제 톰 브레이디가 페이트리어츠 명예전당에 헌액될 거다 이런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 이제 6월 12일 이 12일로 정한 게 브레이디의 백넘버가 12번이기 때문에 12일로 정했다라고 이제
그런 이제 얘기들이 있었고 이건 사실 뭐 당연한 수순이었기 때문에 뭐 별로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시계 굉장히 좀 빠르다는 게 의외이긴 하지만 별로 놀라운 소식은 사실 아니었고 그 패트리어츠 팬으로서 가장 좀 가슴 뭉클했던 순간은 그 브레이디가 이제 얘기를 스피치를 하다가 I'm a patriot for life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거를 듣는 순간에 아 진짜 또 브레이디가 이제 은퇴를 하고 페이트리어츠로 돌아왔구나 싶어서 마음이 굉장히 좀 뭉클했습니다. 뭐 팀 명예전당 헌액도 당연하고 이제 음, NFL 뭐 공식 명예전당이 헌액되는 것도 뭐 100% 확실시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네, 다만 뭐 은퇴 후에 이제 몇 년의 시간이 지나야만 이제 뭐 입성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조건 때문에 아마 이제 시기만 좀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어 뭐 브래디가 이제 은퇴를 하고 최근에 뭐 여러 뭐 스포츠 경기도 보러 다니고 뭐 음, 콘서트도 보러 다니고 하면서 뭐 그런 조금 재밌게 사는 근황들이 이제 팬들에게 좀 공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 뭐 브래디도 뭐 어떤 치열한 승부의 세계에서 지금은 이제 조금 여유를 갖고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추후에 뭐 패트리어츠의 어떤 뭐 고문이라던가 뭐 아니면 뭐 홍보 대사라던가 뭐 이런 역할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좀 뭐 구단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선수가 패트리어츠 왕조를 뭐 대변하는 또 인물 중에 하나니까 네, 그러한 어떤 이런 자산들을 잘 활용해서 뭐 추후에 좀 구단 가치를 높이는 데 계속해서 좀 같이 시너지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보다가 갑자기 이제 뽐뿌가 와가지고 이베이를 통해서 그 브레이디의 예전 유니폼을 구매를 했습니다. 음, 배송에 뭐 한 보름? 뭐 오래 음, 걸리면 한 달 정도 걸리겠죠. 네. 음. 이제 좀 기쁜 마음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네. 또 유니폼이 오면 또 입고 저희 오러버 NFL 녹화를 또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글스와 페이트리어츠 경기 얘기를 해봤고요. 그린베이와 시카고의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베이가 이제 38대 20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게 에런 로저스가 떠난 이후에 이제 에런 로저스 그런 얘기 했잖아요. I own you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 이제 시카고 베어스에 대한 이제 소유권을 주장을 했던 로저스였는데 로저스가 떠난 이후에 이 천적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가? 사실은 아닐 거다라는 기대 혹은 이제 예상들이 좀 많았었는데 그 예상을 뒤엎고 또 그린베이가 베어스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음. 사실은 뭐 저한테 이 경기에 뭐 승패 예측을 해보라고 했으면 아마도 저도 베어스 쪽에 좀 한 표를 주지 않았을까? 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제 팬분들도 베어스에게 조금 더 많은 표를 주셨던 걸로 기억이 돼요. 뭐 아주 차이가 크지는 않았지만 근데 네. 생각보다는 그린베이가 좀 또 넉넉하게 이기면서 이 천적 관계가 또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또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 생활 4년 차 만에 이제 첫 풀타임 주전 기회를 얻은 조던 러브의 사실상 데뷔전이라고 해도 뭐 이상하지 않을 만한 뭐 그런 경기였는데 러브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보면 일단 기록적으로 꽤나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45야드에 3개의 터치다운, 그다음에 턴오버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눈에 보이는 뭐 이런 기록들을 이제 꽤 좋았는데 글쎄요, 뭐 약간 저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도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랄까, 뭐 약간의 편견일 수도 있지만 이 조던 러브의 움직임이 어딘가 모르게 좀 기본기가 좀 부족해 보이는 다소 좀 엉성하고 매끄럽지 않은 모습들은 좀 계속해서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스냅 상황에서 공을 떨어뜨린다던가 뭐 러닝백에게 이제 공을 살짝 옆으로 토스를 하는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쉬운 액션들에서 조금 불안감이 좀 반복적으로 노출이 된다던가 그다음에 뭐 결과적으로는 뭐 패스가 연결이 됐을지라도 저 자세로 던져도 괜찮을까라는 좀 밸런스가 좀 무너져 보이는. 그러니까 패트릭 마홈스의 그것과는 좀 느낌이 달랐던 것 같아요. 음, 패트릭 마홈스는 조금 변칙적인 시도를 하더라도 어떤 자신의 어떤 신체 밸런스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상황에서 뭔가 몸을 튼다는 느낌이 든다면, 사실 조던 러브는 어디가 좀 뻣뻣하다는 느낌이 들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뭐 결과적으로는 뭐 경기에 승리했고 또 이런 실수들이 나오더라도 그거를 빠르게 수습하는 능력은 좀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음, 들면 스냅을 받다가 공을 떨어뜨렸어요. 그럼 보통 이제 뭐 황급하게 그 공을 주스려고 하다가 또 한 번의 실수가 나오거나 뭐 공을 잡더라도 뭐 제대로 된 공격을 하질 못하고 이제 야드를 손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빠르게 공을 집은 뒤에 거의 이제 뭐 리드를 할 시간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필드 먼 쪽에 있는 이제 리시버를 정확하게 찾아서 또 중장거리 패스를 연결시키는 이런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한 번이니까 뭐 이걸로 모든 걸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러브가 어떤 수습을 잘 해내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말씀을 음,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좀 가산점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예, 이날 이제 크리스티안 왓슨 선수가 결장을 하면서 넘버원 리시버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런 경기력을 보여줬다. 이거 자체가 조금 가산점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고, 어, 이 좋은 성적을 기록을 할 수 있었던 건 에런 존스의 역할이 컸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이날 이제 에런 존스가 127 스크리미지 야드에 2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짧은 패스 받은 이후에 그 빅 플레이를 2번을 만들어내면서 베어스의 수비를 무너뜨린 장면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역시나 그 바뀐 쿼터백 이 조던 러브에게도 에런 존스가 중요한 그런 조력자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걸 좀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뭐 야드 애프터 캐치 능력이 굉장히 뭐 빛을 발했던 경기였고 음, 뭐 칩스의 지금 러닝백, 리시버, 타이트엔드 그러니까 모든 스킬 플레이어진을 통틀어서 넘버원 공격 옵션이 누구냐 하면 누가 뭐래도 에런 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본인의 더 무거워진 책임감을 잘 인지를 하고 첫 경기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베어스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보면 에런 로저스가 이제 긴 시간 동안 그린베이 패커스 유니폼을 입다가 떠난 이후에 사실 그 기간 동안 에런 로저스가 베어스의 이제 소유주다. 본인의 I own you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소유권을 주장을 했었는데 로저스가 떠난 이후에 이제 그 반대로 이제 우리가 그린베이 패커스를 좀 소유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어림도 없었죠. 패커스 상대 9연패 그리고 NFC 북부지구 라이벌 상대 10연패 그리고 지난 시즌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11연패 이 수많은 연패 기록이 숫자가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음. 그래서 사실 이번 오프 시즌에 원래 전체 1번 픽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그거를 다른 팀에게 팔면서까지 뭐 저스틴 필즈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신뢰를 드러낸 거라고 봐야겠죠. 사실 음, 브라이스 영을 뽑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음에도 우리는 필즈를 믿고 간다라는 이제 기조가 있었는데 이날만큼은 좀 팀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뭐 20야드 이상을 전진한 빅플레이 자체가 경기 내내 한 번도 없었으니까 뭐 조금 답답하게 경기가 흘러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필즈 하면 사실 뭐 패싱보다는 자신의 발을 이제 무기로 하는 선수인데 그것도 뭐 이렇다 할 뭐 대단한 장면을 보여준 거는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음, 뭐 나중에 이제 코치스 필름이나 이런 데서도 공개가 됐지만 리시버들이 오픈된 상황에서도 이제 필즈가 그거를 보지 못하거나 아니면 봤더라도 좀 패스를 주저하면서 시도를 하지 못하는 이런 장면들이 좀 반복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DJ 모어라는 뭐 좋은 리시버가 추가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전혀 살리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음. 그러면서 이제 그 솔저필드에서 베어스가 이제 정말 무기력하게 또 공격을 마감하게 될 때마다 야유가 나오기도 하고 사실 이제 그 베어스의 팬덤 자체가 굉장히 그 좋지 않은 성적을 항상 그 팀을 응원하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 정도까지 한다는 건 이제는 좀 참을 만큼 참았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제 중립 팬의 음,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거 베어스가 패커스 상대로 해볼 만한 경기인데? 라는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베어스를 정말 사랑하고 뭐 그런 팬들은 사실 그 기대감이 훨씬 높았을 거로 추정이 되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또 이제 경기장에 와서 직관을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내가 바라던 그림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이 개막전임에도 불구하고 좀 참을 수가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첫 경기부터 이런 야유가 나온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만큼 기대가 높았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음, 확 끌어올랐다가 그것이 이제 차게 식으면서 그 어떤 뭐 감정의 기복이 이제 더 커지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좀 야유로 이제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FA로 영입했던 뭐 네이트 데이비스 가드라든지 뭐 수비 쪽에 트리메인 에드먼즈 이런 선수들도 꽤나 그 포지션 가치 대비 큰 돈을 주면서 영입한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도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베어스가 좀 실망스러운 시즌 출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리뷰들을 하다 보면 뭐 패배팀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이 선수는 좀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라고 보통 한두 명 언급을 하고 넘어가곤 하는데 사실은 베어스에서 좀 그런 선수를 찾기는 어려운 경기였다. 없죠, 네. 없죠. 네. 뭐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이 경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